자, 오늘은 AI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아주 강력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아마 AI 써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뭘 물어봤는데 뭔가 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심지어는 완전 틀린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경우 말이죠. 바로 이 답답한 경험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입니다. AI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막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의 지식이 훈련된 특정 시점에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최신 정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RAG,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라그가 작동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딱 세 단계입니다. 먼저 질문을 받으면 일단 외부의 최신 자료,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곳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요. 그 다음 그렇게 찾아낸 따끈따끈한 정보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다가 더해서 증강시키는 거죠. 일종의 오픈북 시험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제 더는 자기 머릿속에 갇혀서 이상한 소리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건 사용자가 직접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자기만의 문서를 근거 자료로 올려요. 그러면 AI는 인터넷 전체가 아니라 오직 내가 올려준 그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아서 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가진 자료를 요약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고 이걸로 새로운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노트북 LM은 답변을 하면서 그 근거가 된 문장이 원래 문서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딱 보여주거든요. 이거 우리가 AI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준 바로 이 문서, 이 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RAG 기술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 한계를 극복하면서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RAG가 걸어온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렉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마치 연구 조수를 점점 더 유능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키워드로만 자료를 찾는 단순 렉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문맥을 잘 이해 못했죠? 그러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검색하는 고급 렉으로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확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외부 도구랑 연동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작동하는 모듈형 렉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색하고 생성한다는 이 정해진 순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엔 이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 RAG예요. 이건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걸 넘어서 시스템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기존 RAG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가는 자동차라면 에이전트 RAG는 목적지를 알려주면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중간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갈 줄도 아는 자율주행차 같은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스스로 수정까지 합니다. 아니 그럼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네 가지 핵심 능력, 이른바 에이전트의 툴킷에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더 좋게 만드는 성찰 능력, 큰 문제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계획 능력, 그리고 필요하면 웹검색 같은 외부 도구를 가져다 쓰는 능력, 마지막으로 각 분야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팀을 이루어서 협업하는 능력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놀라운 기술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들으신 건 구글 노트북 LM의 오디오 개요 기능 시연의 한 부분이에요. 사용자가 올려놓은 과학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오디오 강의를 만들어주는데 듣고 있던 사용자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잠깐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농구공 예시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이게 그냥 써있는 글자를 기계가 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건 내 자료를 기반으로 나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대화인 거예요. AI가 내 요구에 맞춰서 즉석에서 콘텐츠를 바꾸고 개인화해 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질문이든 받아서 딱 맞는 도구로 연결해주는 똑똑한 안내원 같은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과학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팀을 짜서 함께 문제를 푸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의 발전 방향이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시켜서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또 협력할 줄 아는 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래의 내 AI 비서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를 돕는 드림팀이 될까요? 정답이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우리의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